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새벽 3시 23분입니다. 참, 주식시장 참 재미없다, 그죠? 뭐 로봇주들, AI 관련주들 투자하신 분들은 뭐가 재미없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지수를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로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죠? 1월 달에도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1월에 대한 1월, 12월 달에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월 달은 조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월은 이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흐름에 대한 시황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반등을 좀 하고, 4월부터는 좀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거는 이제 여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파동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감소되는 그런 축소형 파동이 있고 점점 발달한 이제 확대형 파동이 있는데 지금은 축소형 파동에 이제 그 길에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렇게 당장 뭔가를 하기엔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큰 거는 이제 올 연말 정도 되면 이제 큰 흐름상 우리가 좋은 가격대에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을 테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 현금을 모으기 위한 그런 단타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 경기 침체는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우이론이라는 걸 이제 공개 강좌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다우이론을 공개 강좌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공포의 장 이후에 이제 침체의 장에서 공포장보다는 하락의 각도는 덜하다 분명히 하지만 한 번에 큰 조정세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한 규모가 이제 저점을 이탈하는 완전 신저점 갱신일 것인가 아니면 이제 뭐 좀 옆으로 쭉 늘어지는 그런 조정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지 금리 실업률 이런 것도 좀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급격한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주가의 반등이 더 진행이 되게 된다면 지금 이제 빠지는 것보다는 주가의 반등이 더 상승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큰 조정으로 우리가 인버스를 전략을 한번 취할 수도 있는 시기가 또 한 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큰 시나리오는 그게 변함이 없고요. 이제 뭐 작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환율이 1320원에 도달하게 되면서 요 빠지는 구간에 작은 반등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FOMC 금리 인상 이슈가 이 FOMC를 갖다가 그냥 금리 인상이라고 말을 해버리죠. 이제 이슈가 3월 하반기 정도 있습니다. 3월 20일 정도 있는데 요때가 지금 이제 4월쯤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되거든요. 우리 양운이 있는 그런 부분. 근데 환율이 보통 오를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주가는 빠진다는 말씀 같이 드려왔었습니다. 그죠? 요 이제 변수가 생기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요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일단은 뭐 좀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저는 요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구간 우리가 좀 그래도 먹을 만한 구간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이런 형태가 등장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요 구간에서의 반등은 증시로서 좀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겠죠. 그죠? 손절 짧게 치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가치 있는 종목들 천천히 매수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취하면 되는 부분이다. 자, 올 기름값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조금 오르고 있었다라는 좀 불편한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그 오일을 좀 감산하는 모습을 지금 중국이 지금 이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오일을 좀 사용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모습이겠고. 이제는 이제 오일은 74불 손절로 이제 눌림목마다 천천히 매수 쪽으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거든요. 이평들 바닥을 다지고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이제 자극 한 번 더 받는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일은 그 정도. 그래서 지금 되게 축소되어 있는 상태라서 요거는 이제 박스권 매매니까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데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좀 지켜보시다가 또 작은 사이클에서 글쎄요 매수를 해도 되겠다. 소질이 짧으니까 그죠? 롱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때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그게 쉽사리 방향을 예측하기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런 정도고. 가스죠. 요즘 가스를 계속 이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데, 가스가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한샘은 3달러 정도에서는 가스를 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달러를 쫙쫙 넘어서자마자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게 주말이다 보니 우리 한국 그 ETN 상품들은 이제 매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조정이 상당히 크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2.5달러 정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라서 아직은 크게 뭐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지금은 가스를 사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못 파셨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요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3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 정도. 요 기간만큼 보통은 기다려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기 이탈이 되면 이제 가스는 또 많이 싸지는 부분이니까 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은은 뭐 일단은 지금 당분간 안 보겠습니다. 은은 조금 너무 변동폭이 적은 상황이 돼서 은은 이제 좀 볼만한 거리가 없는 것 같고, 나스닥 오랜만에. 네. 자, 나스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그 증권에 관련되는 그 전문가분들, 일단은 저는 이제 염승환 이사님은 그냥 좀 걸러버리고요. 그냥 그분은 영업사원이니까 이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화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좋다 했거든요. 계속 그냥 좋다. 그죠?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래요. 뭐 한쌤 같은 경우는 지지받을 만한 영역입니다. 반등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빅쇼트 노릴 겁니다. 그리고 2월 3월 달에 또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방향이든 저쪽 방향이든 편하게 뭐 하시기 힘드시죠. 그거는 여러분의 심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할까, 여러분의 포지션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주 길게 보시든지 짧게 보시든지, 그죠?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 일단 조금 비싼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비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는, 자, 여기서는 이게 뚫고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은 제가 쉽사리 못 드리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스토캐스틱이 저점이 살짝 높아지고 있고, 이 저점도 높아진 상태에서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배팅을 해서 이걸 먹어라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저는 얘가 나오면은 인버스를 먹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요 구간에서 숏을 쳐서 이만큼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까지 먹고 요 구간에서 손절 한번 나간 상태에서, 자, 여기서 지금 숏 전차벽이 다시 들어갔거든요. 숏 전차벽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다시 열심히 깨지고 있는데,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자,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 거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죠? 이제 지금 물가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넥라인이 되는 거거든? 여기가. 그래서 13,200 정도까지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여기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랑 비슷하냐면, 비트코인이 과거 우리가 한쌤이 여러분들에게 위험합니다, 지금 물린 거라도 다 팔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였거든요. 여기 물린 것도 상당히 많이 팔아, 한 80%는 파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여기에요. 그죠? 한쌤 시장은 장기 시장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장기 시장은.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디테일하게 손재에 나가고 있는 그런 원칙적인 충분 때문에 뭐 엄청 돈은 벌지는 못했지만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종목들이 막 튀기도 했지만 지금 요 그림이 이제 나스닥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지금 여기 되잖아. 이렇게 해서 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그림에 나오는 그림들이 이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먼저 빠졌어요. 일단 먼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게 바닥을 다져주는 그림이 나와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딱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4월달이 지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증시가 빠지면서 비트코인 올라가 버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올 거냐 아니면 수렴할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노멀하게 간다면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라던가 달러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는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 그냥 쭉 늘어지는 그림이 이상적이긴 합니다. 반등을 좀 주고 이렇게 반등 살짝 주고 나서 이렇게 좀 조금 늘어져서 이렇게 쭉 늘어지는 그림. 그러니까 뭐 폭락이라기보다 쭉 늘어지는, 이렇게 슬쩍 나가서 이렇게 재미없이 계속 늘어지는 그림이 이상적이긴 한데, 요거는 제가 지금 감히 이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시 나스닥으로 돌아가서 나스닥, 네. 나스닥이 어디 갔지?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은 일단 올라가면 이제 외도 포지션을 노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부터도 사실 매수를 조금 애매하다. 그죠? 근데 이게 여기 이제 거의 상황에 살짝 걸렸잖아요. 그죠? 살짝 걸린 부분이라서 어쨌든 지금 일단은 나스닥은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한데, FOMC죠? 이제 여기 이제 4월 달 요쯤 있단 말입니다. 3월 한 23일 정도 있는데, 제가 이게 0.5를 올릴 것 같지가 않아요. 0.25를 올릴 저는 0.25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연준에서 그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우리 충분히 금리를 많이 올렸고, 그리고 이제 좀 시장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호재를 받으면서 13,400 넘어가는 흐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올라갈 것이다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하방이 맛있어지는 시나리오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가게 되면 한 뭐 10,000포인트에서 9,500포인트까지는 이제 하방을 조금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봐지겠지,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다던가,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는 뭐 7,000까지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한 흐름이다. 이게 연착륙에 관련된 무난한 흐름이다. 그래서 그래요. 뭐 이 정도 그림 나오면은 서로 그냥 타협할 만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쏘쏘. 그지? 그래서 뭐 이걸 단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올라오면 봐질 것이다 라고, 저기 아니면은 여기서는 그냥 꿀렁꿀렁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11,000 이렇게 해서 꿀렁꿀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편하게 말을 못 하겠고요. 요 구간에서는. 그래서 이쯤 돼야 여러분들에게 정시도 그렇고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작은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S&P는 안 보겠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과거에 또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철저 빠졌다가 요렇게 해서 요 정도, 그래서 2,560 정도까지, 26,000 요 정도 합리적인 우리가 목표치가 형성이 될 것이고, 만약에 오버슈팅이 강하게 등장한다면 2,800까지도 우리 가능성은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여기를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주식은 다 팔아버릴 생각입니다. 다 팔아버릴 생각이, 가게 되면 팔고, 이게 갔다가 빠지고 나서, 그죠? 빠지게 되면 이제 요 자리 2,300 정도랑,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빠지면 한국 증시가 좀 망가지듯이 많이 빠져버리면 이제 1,900대까지 오픈이 되게 되는데, 여기는 상승률이 많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나중에 가게 되면 또 물량을 줄이고 전체에 또 물량을 채우는 그런 전략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중국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중국의 소비 여행이죠. 뭐 항공편이 좀 몇 편 오픈되게 되면서 아시안 게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이제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소비주들이 조금 살아나고, 이제 조금 그나마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한국의 금리를 조금 정말 애매하죠. 그래서 0.25를 좀 올릴까 말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딱히 그래 주식도 그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액션을 취하기가 조금 껄끄럽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방 올려 갖추면 여기 저항이 좀 강하죠. 보시면 여기 저항대가 있지 않습니까? 공 쳤던 2600 정도. 그래서 1660을 넘어가게 되면 또 지수도 인버스를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런 조정들이 막 너무 떡락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요구해서 사라고 그랬어요. 2300, 요때 2300 그리고 2200, 2150이었나? 요 정도? 2150 정도였던 것 같아요. 2150, 요 정도에서 여기서 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비싸다고 그랬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이 길을, 하락으로 가던 길을 옆으로 이게 바꾸면서 이제, 그죠? 옆쪽으로 이런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좀 더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빠지더라도 이렇게 빠질 거고,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정도의 움직임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냐 마냐, 이게 뭐 얼마나 세게 나오냐, 이 정도 문제라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바보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진짜 바보라면 또 그런 분이신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다 산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투자적인 측면에 사셔도 돼요. 조금 비싸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싸게 사고 싶고 돈을 조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입장에선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아니 그 자리에서 작게 베팅하시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27년, 한국은 2030년 정도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한국 경제가 아마 급격하게 휘청일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스터디바에 계시는 분들이 좀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요 음봉이 털어지고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반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거래가 들어왔다. 그래서 반등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잡아보든지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어설프게 뭐가 등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힘을 아직 좀 못 받고 있어. 아직까지는. 그죠? 그래서 이제 애매한 상태고, 일단은 요 정도까지는 아직도 여력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한 번 정도는 더 빠져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타점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 지금 7일이니까 한 다음 주 정도가 되는, 이번 주 말 정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조금 메인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건 이제는 조금 더 잡기 불편해졌어. 왜냐하면 또 올랐잖아, 달러가. 조금이나마. 여기를 손절 잡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를 손절 잡기 좀 애매하거든. 손 잡아도 되려나? 잡아서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봉을 이렇게 살려주고 나면 이렇게 눌림목을 잡는다. 이제 유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매수에 대한 시각을 조금 냈어요. 단타성 매수를. 근데 지금 환율 변동으로 조금은 안 맞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올랐지만 하나는 별로 안 올랐더라고. 기분 나쁘게. 그래서 달러로 샀을 때는 12,700, 12,800 정도. 그럼 이게 한 1% 남짓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요 정도까지만 보고 여기서 반 정도 팔고 손절 주는 거예요. 고전략 유효해 보이고, 지금 세보셔도 새벽 시간이니까 내일 보시면 또 결판이 또 달라져 있겠지.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도 가다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흔들거려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또 추세를 이제 뚫는 시기, 단기적으로나마 추세를 뚫는 시기는, 뚫을 수 있는 시기는 이번 주 말 정도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600달러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방으로는 요 정도까지 와도 상관없거든요. 보면서 나중에 요 그림이 한 번 더 뚫어줄 때, 이때 거래가 탁 실리면, 이 정도 실려야 됩니다. 이 정도 실리면
여기서 이제 그때는 23,000달러를 한번 도전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운이 좋다면 27,000까지 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다. 갈 것이다 가지고 염두에 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요때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 자리가 이탈되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이탈이 됐어. 상관없다 했지만 이탈이 되고 나서 다시 슬쩍 들었는데 또 이렇게 이탈이 되면, 요거는 이제 여기를 봐야 됩니다. 18,000대를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변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뭐 정찰 정도는 해셔도 좋다. 왜냐면 제가 한쌤 이거 먹여드렸잖아. 여기도 팔아드렸고, 그죠? 팔아드렸고, 먹여드렸기 때문에, 정찰 정도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여기서는 잡지 마세요. 11,500에서 만약 한 번 더 빠질 때 그때는 잡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잡지 마시고, 한 번 더 올릴 때 그때 손절가를 잡자. 그때 손절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도 손절 한 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4%? 2,500이니까. 아니네. 그만큼 많이 나오지 않네. 한 4%, 5%, 4%, 5%?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잡고 도전해보셔도 좋고, 그죠? 그때 만약에 한 번 더 깨진다면 여기가 오픈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천천히 또 모아가셔도 되는 종이 되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네, 뭐.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막 정말 좋습니다, 뭐 올라갑니다, 무조건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혹시나 저 한마디 때문에 좋아요 아껴주시는 분들이 또 손해가 나서 상처를 입으실까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그게 또 맞고요, 그죠? 그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뭐 이오스도 좀 빠졌고, 일단 알트코인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김프가 이렇게 적 붙고 있는데, 이건 환율의 변동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또 하나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 올라갔다 그랬는데, 확실한 건 우리가 1월달처럼 글쎄요, 또 올라가려나? 발란체도 그렇고, 차트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꽤 그럴싸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발란체도 그렇고,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뚫고 올라간 것보다는, 이게 원래 진짜 가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 자리를 뚫어야 되거든. 여기 가게 되면 거의 다 돌아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코인을 일단 단타적인 측면만 보자, 오늘 말씀도 드리겠고, 같이 드려야 될 부분이고, 리플 또 물어보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 리플은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이때 많이 올랐었죠, 그죠? 이때 많이 올랐었는데, 천천히 보시고, 이제 리플은 이제 거래가 요렇게 되면서, 붙으면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리플은 아마 23년 가을쯤에 이제 좀 장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때가 이제 맥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 이렇게 얇아지는 지역, 주봉상 이런 지역들이 보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건드리면 못 뚫는 경우가 많고, 그죠? 여기 얇아진 부분을 이렇게 뚫어주면 요 부분. 여기도 어때요? 여기는 못 뚫는 경우가 많고, 여기가 좀 더 지금 저점이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일목균형표 이렇게 얇아질 거거든. 그러면 이제 올 가을부터 해서 올라가기도 다시 한번 1,000원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차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긴축 시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펀더멘탈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차트가 예쁘다라는 게 불안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시던 막 그냥 차트만 보는 시절이면 코인 좋아요, 사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물론 확실한 건 비쌀 때보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100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20 정도는 지금 도전하셔도 상관없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코인들 뭐 리플이든 뭐든 20 정도는 도전해놓고 상관없어요. 근데 파시면 살려놓고 계세요. 주식이든 뭐든. 아시겠죠? 최소 70% 살려놓고 있자.
한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벌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면서 그쪽에 보증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 목표는 이제 1년 안에 뭔가를 조금 만들어 보는 게 또 목표긴 한데 이게 마음같이 잘 안 되더라고. 책도 말만 하고 안 쓰고 있고 이게 흘러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쓰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다시 초기화 마음에 안 들어 뭐 자꾸 문제점이 자꾸 보이는 거라. 아이고 책도 다시 써야지. 열심히 쓰고 이제 자격증 시험 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네이버도 지금 리평이 돌아내려는 부분이라서 좀 애매하고 정상적인 흐름은 요렇게 돼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갔다가 이렇게 다시 갈 때 요때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월달에 적것에 질 때쯤 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시나리오대로 가게 된다면 나중에 탐모되게 들고 갈 수도 있겠지. 그럼 25만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최종 목표치 25만원이었잖아요. 그 자리를 볼지 안 볼지도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같은 것들도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뭐 하는 떠석입니다 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저도 공부가 되고 여러분들에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대한항공이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하하 감사합니다.